설마 내 정보도 털린 거 아니야? 자, 수치로 증명해보죠. 지난 4월 정점을 찍었던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월간 사용자 수가 최근 한 달 만에 무려 100만 명 넘게 증발했습니다. 물건이 별로라서 앱을 지웠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거대한 위협을 감지한 대중의 탈출 행렬입니다. 사람들이 이 앱들을 삭제하는 진짜 이유는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섬뜩함입니다. 여러분, 쇼핑 앱 하나 깔았을 뿐인데 왜 내 위치 정보는 물론이고 사진 갤러리, 심지어 마이크 권한까지 집요하게 요구하는 걸까요? 옷 한 벌 사는데 내 사생활의 모든 구석을 들여다보겠다는 이 과도한 권한 설정. 이건 쇼핑몰의 행태가 아닙니다. 사실상 내 스마트폰을 중국의 데이터 채굴기로 만드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가성비라는 마취제에 취해 있는 동안 이 앱들은 당신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훑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부과한 19억 원의 과징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여러분이 주문서에 써넣은 이름, 전화번호, 상세 주소까지. 이 데이터가 단순히 본사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 내 무려 18만 개가 넘는 하청 업체들에게 합법적으로 뿌려졌습니다. 18만 곳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서울 광장에 당신의 집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전단지 18만 장을 뿌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 개인정보가 중국 전역의 이름 모를 공장 컴퓨터에 엑셀 파일로 저장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8만 곳으로 흩어진 당신의 정보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최근 부쩍 늘어난 정체불명의 스팸 문자와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과연 우연일까요? 당신이 알리에서 500원짜리 케이블 하나를 사는 순간 당신의 신상 정보는 다크웹과 중국 마케팅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배송비보다 싼 물건값 뒤에는 당신의 소중한 정보를 팔아넘겨 챙기는 보이지 않는 수익 모델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몇 푼 아끼려다 평생을 따라다닐 범죄의 표적이 되는 리스크를 짊어진 셈입니다. 그래도 싸니까 쓴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1,000원짜리 옷, 500원짜리 장난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순히 중국 인건비가 싸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가격의 핵심은 인건비 절약이 아니라 검증 비용의 삭제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안전 검사, 유해 물질 테스트,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통째로 생략했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입니다. 즉,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말도 안 되는 가격표는 당신의 안전을 담보로 깎아준 위험수당인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보만 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방까지 배달되는 그 택배 상자, 그 자체가 하나의 화학 무기일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성 검사 데이터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린이용 신발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피부에 닿는 장신구에서는 납성분이 쏟아져 나옵니다. 싸구려 비닐 냄새라고 생각했던 그 매캐한 향이 사실은 당신과 당신 아이의 호르몬 체계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의 냄새였다면 그래도 그 물건이 가성비 있게 느껴지십니까? 결국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거대한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물건을 산 게 아닙니다. 중국의 거대한 설거지 작전에 자발적으로 동원된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넘쳐나는 악성 재고들,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개인정보와 건강권을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은 왜 국제 배송비조차 나오지 않는 무료 배송까지 해가며 한국 시장에 이토록 공격적으로 물건을 밀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 배후에는 지금 당장 터지기 일보 직전인 중국 경제의 붕괴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쇼핑몰의 과대 광고를 넘어서 국가 단위의 거대한 경제적 비극이 우리 안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국의 생산 자물가 지수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1분기 연속 하락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공장은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정작 중국 안에서는 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건은 쌓여가는데 발 곳은 없고 가격은 끝없이 추락하는 디플레이션의 늪.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말도 안 되는 초저가는 바로 이 절망적인 경제 지표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결과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전역에는 이른바 좀비 공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동을 멈추는 순간 막대한 부채가 터지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니 중국 공산당은 공장을 멈추게 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좀비 공장들은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그 산더미처럼 쌓인 재고는 기업의 부채를 넘어 중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기 직전 그들이 찾아낸 비상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국경 밖으로 이 쓰레기 같은 재고들을 무차별적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거대한 재고의 파도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미국은 이미 눈치를 채고 강력한 관세 장벽을 쳐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갈 곳 잃은 중국의 악성 재고들은 결국 가장 가깝고 규제가 느슨하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테무와 알리가 한국에서 벌이는 무료 배송 전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이라는 거대한 하수구의 재고를 쏟아붓는 국경 밖 투기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에 왜 팔까? 라는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그들에게 이 물건들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창고 임대료만 잡아먹는 폐기물입니다. 1,000원이라도 받고 팔면 다행이고 아예 공짜로 줘서라도 창고를 비우는 게 그들에게는 이득인 상황인 거죠. 즉, 여러분은 현명한 쇼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이 감당하지 못한 경제적 쓰레기를 돈까지 줘가며 대신 치워주는 유료 폐기물 수거 대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믿었던 가성비의 실체일까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조차 우리 지갑에서 나갑니다. 알리의 무료 배송,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하셨죠? 여기엔 만국우편연합의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면서도 여전히 우편 체계상으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비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는 고스란히 한국 우체국이 떠안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누리는 무료 배송의 뒷감당을 우리 국민의 세금과 우체국의 적자로 메우고 있다는 기막힌 역설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왜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까지 줘가며 장려하는 걸까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재고 처분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과 유통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한국의 소비 지형을 중국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을 장악한다는 건 곧 그 나라의 경제 혈관을 쥐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1,000원의 행복은 미래의 우리 유통 주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경제 식민지화의 계약금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현명한 소비자였나? 우리가 결제한 그 푼돈은 사실 중국 좀비 기업들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꽂고 있는 산소 호흡기의 대여료였습니다. 가성비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우리 소상공인들을 고사시키고 중국의 부실 경제를 떠받쳐주는 디지털 소장농 역할을 자처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 침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돈을 넘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보다 수만 배 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안방을 점령한 독극물의 실체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1,600여 개 제품을 수거해 정밀 검사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려 172개 제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준치 초과가 아닙니다. 어떤 제품은 기준치의 무려 622배를 넘겼습니다. 622배.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제품이 아니라 독극물을 고체로 굳혀놓은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가성비라며 환호하며 뜯었던 그 택배 상자 안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화학 무기가 들어있었던 셈입니다. 더 잔혹한 건 이들의 타겟입니다. 이 독성 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항목이 다름 아닌 어린이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는 점퍼, 매일 신고 뛰어노는 신발, 머리에 꽂는 예쁜 머리띠에서 불임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납성분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1,000원 아끼려고 산 그 귀여운 신발이 우리 아이의 몸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독을 쌓고 있었다면 그게 과연 현명한 소비입니까? 이건 쇼핑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한 잔인한 도박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좀비 공장의 구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원가를 영원에 수렴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들은 폐기해야 할 불량 자재나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해 물건을 찍어냅니다. 제대로 된 정제 과정도 안전 검사도 없습니다. 그저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뽑아내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중국 경제의 찌꺼기가 우리 아이들의 혈관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싸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신체적 위험만큼이나 섬뜩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란 정보 유출입니다. 최근 테무가 판매자들에게 신분증은 물론이고 안면 인식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13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쇼핑몰이 왜 당신의 얼굴 데이터가 필요한 걸까요? 신분 확인을 위해서라고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미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안면 인식 AI 학습용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공산당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꾸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얼굴과 지문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생체 정보입니다. 한번 중국 서버로 넘어간 당신의 안면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어떤 용도로 가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기업이 국가의 정보 활동에 협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테무나 알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의 생체 정보는 언제든 중국 당국의 손에 쥐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앱들의 본질은 쇼핑몰이 아니라 고성능 데이터 채굴기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심지어 당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이 모든 정보가 결합되어 하나의 정밀한 디지털 프로파일로 완성됩니다. 당신의 집 구조부터 소비 패턴, 생체 정보까지 낱낱이 파악한 이 데이터는 중국 서버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를 스스로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안방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뒤늦게 제재를 가하고 과징금을 때려도 그들의 핵심 서버는 대한민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한 번 유출된 데이터를 회수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간 그 정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너머로 쉴 새 없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단돈 몇천 원을 위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힌 이 앱을 아직도 폰에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기만적인 가격표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 5,000원짜리 티셔츠의 진짜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그 숫자는 결제창에 뜬 5,000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당신이 평생을 써야 할 개인정보의 가치,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이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치러야 할 미래의 병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유출된 정보의 가치는 무한대이며 망가진 건강은 그 어떤 돈으로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5,000원짜리 옷을 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과 건강을 헐값에 팔아넘긴 셈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성비가 아닙니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앱을 삭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용량을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디지털 방역이자 보이지 않는 침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보안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 앱들을 지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어서 대문에 붙여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앱들을 삭제하는 행위는 중국의 데이터 채굴기 작동을 멈추고 당신의 소중한 주권과 생존권을 스스로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행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단순히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꾹 눌러 제거만 한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삭제는 그들의 서버에 남겨진 내 흔적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앱 설정에 들어가 연동된 SNS 계정의 권한을 해제하고 등록했던 결제 카드 정보를 삭제한 뒤 최종적으로 회원 탈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아이콘만 지우는 것은 도둑에게 열쇠를 맡긴 채 문만 닫는 꼴입니다. 귀찮더라도 반드시 내 정보가 더 이상 그들의 소나귀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물건을 사야 하느냐? 국내 물건은 너무 비싸지 않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유통 제품들이 왜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안에는 국가가 공인하는 KC 인증을 받기 위한 엄격한 테스트 비용과 유해 물질 검사비, 그리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기 위한 보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불하는 그 차액은 안전 비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1,000원짜리 가짜 행운보다 검증된 10,000원짜리 안전이 훨씬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누른 중국 앱의 결제 버튼이 우리 이웃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의 소상공인들은 세금을 내고 법적 안전 기준을 지키며 정직하게 장사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독극물을 팔아치우는 중국 플랫폼의 공습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이웃들을 살찌우는 대신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 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유통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그들은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시장에서 그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릴 것이고, 우리는 이미 무너진 국내 유통망 때문에 대안도 없이 그들의 횡포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의 쿠팡이 보여주는 시장 지배력이 중국 플랫폼의 손에서 더 잔인하게 재현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이 그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즉시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그리고 가성비라는 이름의 독배를 내다 버리십시오. 중국의 경제적 하수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소중한 정보와 건강을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의 일상과 가족의 미래는 고작 1,000원보다 수만 배는 더 소중합니다. 싸구려 물건 뒤에 숨겨진 그 치명적인 청구서를 이제는 과감히 찢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진실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중국산 쇼핑 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삭제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고민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